자,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 우리 지석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지석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과소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과소비라기보다는 필요 없는 소비를 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게임 내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자마자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이 그 모드가 게임 개발이 중단이 돼가지고 전혀 되게 의미 없는 소비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준이? 음,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석이? 저는 옷 사는데 실수로 그 어머니 카드로 계산해가지고 1250원이 찍혀가지고, 네. 그때 제가 청소년이 아니라 그때 네,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서 900원을 손해봐서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선생님? 저 차례, 그, 저는 다이소 물건이나 그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사서 눈이 높아졌는데, 지금 그걸 엄청 많이 산 그 물건들을 보니까 별로 예쁘고 그렇지도 않고 그냥 싸구려 물품들인데 왜 여기에 돈을 낭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생각났어요. 네. 준이 해줘. 제가 어떤 음식집에 갔는데, 제가 좀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많이 먹을 줄 알아가지고, 어, 저의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좀 음식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뭐, 저도 다른 나라 여행하면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된 책을 이렇게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기본소득 관련된 책 자료들 한번 다 수집을 해서 기본소득 도서관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막상 이제 그것들을 갖고 뭘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사하면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모셔놨다가 이렇게 버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실패한 소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쪽에 밸런스 게임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쪽에서 행복해진 후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벌고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걸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론 돈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또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으로도 돈이 필요하고, 결국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일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지성이? 저도 네, 지금 생각과 비슷하게 저도 돈을 번 다음에 행복해지는 거를 먼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돈을 벌고 일단 이게 행복해지기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돈과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무지 같은 게 네, 필요가 있다고 어느 정도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준비가 돼야지 뭐가 네, 좀 더 수월하게 그런 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네, 똑같이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되도록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제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도 돈을 먼저 벌고 행복해지는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준, 저도 준이.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걸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이 한국 사회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물질주의적 생각을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행복해지는 게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질문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살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과 비슷하게
돈을 먼저 벌고 뭐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운 좋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다행히 그 일 덕분에 특별히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그냥 뭐 돈도 같이 벌 수 있었다, 생활도 같이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대답의 둘 중에 하나로 딱 얘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현실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미루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하진이의 부분들처럼 지금 당장 행복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것들이 더 현명한 삶 아닌가 싶은데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석이가 지금 두 번째 말한 이야기가 어쩌면 이 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석 2,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책의 저자는. 맞아요? 이 책 쓴 작가, 저자는 그 문제, 돈과 행복이라는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 어, 뭐였지? 하진이. 읽었는데 기억이 잘. 그 음, 슈퍼리치 음, 여행은 불행할 수 있고 음, 해피리치 삶을 살자. 그러니까 그럼 돈과 행복의 관계가 뭐라는 거야? 그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음, 그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행복해지면 돈이 많을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준이 어떻게 이해했어? 아,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적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하고 행복의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태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석 원은 어떻게 이해했어? 일단은 돈과 행복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무조건 행복하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음. 자, 아까 하진이가 이제 제목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라고 해서 이 사람은 슈퍼리치와 해피리치 중에서 어디에다 손을 둬주는 거야? 해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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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리치에 응. 손을 두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슈퍼리치는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 돈 많은 부자가 슈퍼리치야. 그리고 일반적인 관념은 슈퍼리치가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즉, 응. 돈과 행복은 정비례.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더 많아진다. 라는 정비례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그것들이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아니, 라고 주장하는.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냐? 그것도 아니야. 돈이 그래요. 많으면 뭐 근심이 많고 불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응.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정비례, 곡선이. 처음에 그 돈과 그 행복의 관계가 이게 어디 있더라?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가 이제 돈이다. 여기가 뭐다? 행복이다. 그래프가 내가 그런 게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을수록 행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러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점.
어느 지점에 이르면 돈이 더 많다고 해서 행복이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어떤 그런 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구간에 있어서는 돈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의 구성을 놓고 보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인데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선의 이상에 가면 더 이상의 돈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심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분도 이 책의 저자도 이런 류의 주장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슈퍼리치의 길에 접어드는 순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상태에 가면 오히려 그런 게 행복감이 정체되는 건 물론이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슈퍼리치보다는 리치 부자이긴 한데 해피리치를 꿈꾸는 것들이 더 낫지 않냐라고 이 저자는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피리치를 우리가 어떻게 그 정의에 따라 달라. 해피를 리치해라. 그러니까 행복을 많이 모으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는 부자인데 행복한 부자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피리치를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준이 뭘 것 같아? 행복을 많이 모아라. 행복이 많은 부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면 좋은 부자인데 행복한 부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저자는. 해피리치요? 해피리치요. 해피리치가. 이 저자가 이상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그러니까 행복이 많은 사람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네. 지석투는 어떻게 봤어? 이 책에서. 지석투? 아, 저요? 아, 네. 주부통님 이 행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석원? 돈이 일단은 많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그 행복한 그 그냥 부자들 사이에서 행복한 부자들의 공통점 그런 거. 자, 그럼 2대1로 지금 나뉘네. 하진이하고 지석원하고 견해가 같고, 준이하고 지석투하고 같은데, 준이하고 지석투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물질적인 부호 없이도 행복감만 넘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 책이 과연 그렇게 아, 전개가 되고 있냐라는 거야. 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필요하다. 이 저자는 끊임없이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아, 이제 그렇네. 다만 그 돈의 속성이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저- 젊었을 때 결혼 전에 꿈이 뭐였냐면 1억 모으기였어. 1억. 1억이 그 당시에는 사실 큰 돈이었어. 지금 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1억과 그때 1억은 다르긴 해. 네. 그리고 네. 그때는 일정, 이자율이 한 10 몇 프로였어. 12%? 와, 1억 있으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 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짜장면 값이 그때 한 2,000원 정도 하던 시절? 뭐 이었나? 지금보다 물가는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에서 2.5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였던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야. 그럼 지금 그때 뭐 1억 있으면 100만 원씩 올 이자가 나오면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의 돈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억 있으면 한 달에 받는 이자가 한 25만 원 네. 될까 말까해. 25만 원, 30만 원 정도 될까 말까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억이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1억이 됐어. 근데 부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얼마를 목표로 삼아? 10억? 10억을 부자로 넣고 삼아. 10억이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가 100만 불, 100만 불의 사나이, 100만 장자라고 하잖아. 100만 장자다. 그럼 100만 장자가 바로 그 100만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 물론 아, 지금 달러당 천 뭐 몇백 원이어서 지금은 한 12, 3억, 한 13억 정도가 되지만 옛날에 뭐 그 천 하던 시절 한 10억 정도 되면 그게 100만 장자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요즘 10억?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서울에 있는 강남의 집 13평 아파트도 못 사. 네, 그렇게도 맞아요. 어. 네 거기는 그리고 3층짜리 비슷한 요즘에 대전에도 10억짜리 넘는 아파트가 있어. 그럼 아파트 하나 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억이 아니라 요즘에 그러면서 한때 그 10억 모으기 열풍이 있었어. 10억 모으기 열풍. 10억 모으면 부자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10억을 모을 쯤 되니까 그 다음에 얼마 얘기가 되면 30억. 음. 그 최근 들어서는 한 50억은 있어야 그래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야 근데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50억이면 사실은 무슨 그 어느 동네에 서울 어느 동네에 그 빌딩 한 5층짜리 빌딩 한 채 값도 안 돼. 네, 그다음에 그 되게 비싼 뭐 한남동이나 그런 데는 응. 그냥 아파트 한 채가 50억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로 생각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억 있는 사람들은 수백억 대 부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수백억 대 부자들은 자기들이 부자로 생각할까? 누가 보여? 아, 천억의 부자를 보고 수천억 대 부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수천억 대 부자들은 또 뭐라 그래? 수조 원대 부자가 보이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세계 부자 순위에 가면 또 뭐해?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식으로 그 거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야. 그 욕망이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결국 더 하다가 그냥 뭐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다음에 잘 나갈 때 근데 잘 나가다 중간에 뭐 하는 경우에 꺾이는 망하는. 경우에 그 좌절감과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 슈퍼리치로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거냐? 슈퍼리치를 향해 질주하는 것이 과연 그게 현명한 삶이냐? 오히려 리치인데 해피리치로 가야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 주장하고 있는 거야, 주장.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고, 뭔 소리야? 어? 자기가 슈퍼리치 못 되니까 그러는 거지. 이왕이면 슈퍼리치에서 폼나게 멋지게 살아야지. 라고 얼마든지 뭐해? 그런 삶을 또 자기가 지향할 수 있지. 여러분 보고 슈퍼리치 되라고 그러는데, 난 슈퍼리치, 나 그런 거 싫어요. 난 부는 적당히 있고 난 행복한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슈퍼리치, 해피리치를 선택하라면 지석투 뭐 선택할 거야? 좀 행복한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네가 조 단위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 단위의 부자를 선택할 거야. 선택하기 힘들죠. 어 그게 선택하기 힘들어? 그게 준이, 단위가 달라지니까 이게 어, 네. 준이는 100억대 행복한 부자, 아니 100억대라는 한 30억대 행복한 부자를 선택할 거야. 조 단위의 슈퍼리치를 선택할 거야. 근데 슈퍼리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지. 아니 모르지. 어, 그럼 응. 그럼 모르지. 전 슈퍼리치 그치 할게요. 모르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슈퍼리치야. 도박을 건다, 네. 슈퍼리치에. 근데 이게 저에 가격 달린 이게 거니까 제가 잘하면 가격 되죠. 차이가 너무 나서 재석이 뭐라고? 네. 이게 음.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세. 사람은 한 30억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뭐야? 해피리치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저자의 주장은 굳이 100억, 천억 조 단위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음?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란 가치는 무엇인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면 돈은 그냥 행복을 위한 수단, 어느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그냥 내 삶의 한 구성 요소로만 생각을 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처세서라든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서점에 가면 이런 류의 책들이 많아. 엄청 많아.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몇십억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뭐 실제로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라. 주식 투자 이렇게 해라. 뭐 사업은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뭐해? 읽고 부자 이거요. 꿈꾸며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겠냐? 왜 그러겠냐니.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욕망을 부채질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이 조명되고 이러한 그 상황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꿈꾸는가 꿈꿔야 그리고 지향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서 나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는 그래서 행복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행복이라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냥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돈 벌는다고 해서 그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렇다고 돈은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른바 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석원이 첫 번째 잘못된 소비에 대해서 이 책과 관련돼서 왜 그 얘기를 꺼낸 거야, 지석원? 이게 의미 없는 소비라는 게 우리가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근데 이 책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란데 그 책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네가 그 질문했냐? 이쪽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소비 심리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뭐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막 이걸 막 사게 만들고 이런 소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 이 책과 관련되어서 소비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우리 현재 자본주의 사회, 아까 뭐 그 준이가 얘기했는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뭘 통해 느끼는 거야? 돈.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 좋은 차를 샀을 때, 명품 뭐 백을 샀을 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호텔에 가서 뭐 여행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다 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행복해지려고. 그 소비해야 되니까. 그 행복해지려고. 이런 그 사이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 저자는. 근데 그게 지속 원이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들이 기업에 뭐라는 거야? 마케팅.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추김 하더라라는. 또 요즘에 더 그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바로 옛날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자의 삶이 우리들에게 노출이 돼.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른바 개인 SNS를 통해서도 그 부자가 바로 우리 옆에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들의 삶과 서민들의 삶이 그냥 뭐야? 전혀 분리되어 있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뭐야? 올려다보지도 못해. 그래서 뭐 못 먹는 뭐지? 뭐 올려다보지도 말라 뭐 이런 속담 있지. 네. 응? 그러니까 괜히 올려다봤자 보이면 질투심, 속상함, 비교, 열등감 이런 것만 든다는 거야. 근데 아예 모르고 살면 그냥 사는 게 그냥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막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늘 드는 의문이야.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선생님 음, 어렸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 안 했어, 한 번도. 선생님 어렸을 때 수제식 화장실 없어도 수제식 화장실 쓰면서 내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너무 불행해. 이런 생각 안 했어. 냉장고 없어도 뭐 하다고 생각 안 했어? 네, 불행 맞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도 없고 수제식 화장실도 아니야.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불, 불, 불행할 거야. 왜 그러면 똑같은데 왜 아까는 불행 안 하는데 왜 지금 불행한 거야? 네? 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30년 전, 40년 전이었으면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닌데 왜 지금은 그게 불행한 일이야? 이미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조금
빈약한 환경에 살게 되면 조금 그 전의 환경을 비교하게 되니까. 그렇지. 두 가지야.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박탈감이 더 커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불쌍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거 말고는 모르니까. 그냥 그 한국말.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다. 다 준이네 집도 평균적으로 볼 때, 준이네 집도 이렇게 살고 지석이네 집도 이렇게 살고 하진네 집도 이렇게 살고 하니까 별 뭐야? 자기가 응.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사회가 폐쇄성을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서방의 어떤 그런 분들이 화려함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개되면 음? 자신들의 그 사실들을 인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존재이기다는 거야. 물론 절대적 빈곤은 당연히 힘들지. 밥 못 먹고 배고프면은 근데도 뭐 옆 사람도 배고프다고 해서 내 배가 안 고프겠어? 당연히 그건 배고프지. 어? 근데 이제 어떤 그 다음에 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비슷비슷하면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소비 사회라 규정하고 소비를 통해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제 광고하고 선전하고 주입하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야? 행복하지 못한. 뭐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뭐 휴가 때는 꼭 어디 뭐 해야 되고 해외 가도 뭐 어디 여기 근사 호텔에 여행을 가야 되는 거지. 휴가 때 집에서 가만히 있거나 뭐야 그 앞산 산책하면 내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과연 문제 있는 거냐는 얘기야. 어?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없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떤 그런 소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나. 이 책의 저자는 소비, 소유, 이러한 부분들은, 소유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허망한 것.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 명품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기의 존재감의 부재가 불러 일으키는 허상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명품 든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반박을 뭐라고 반박할 것 같아? 하지만 멋지죠? 어? 하지만 하지만 멋지죠? 멋지죠. 하지만 멋지죠. 너는 이거 못 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삼? 뭐 이렇게 얘기할까? 어? 이건 신포도가 아니에요. 그럴까? 여우야, 이건 신포도가 아니란다. 이럴까? 달콤한 포도란다. 이럴까? 자,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들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득. 맞아요. 어, 여기에 그 다양한 맨 마지막 주제에 다양한 롤 모델들이 나왔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서 저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가장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막 저희가 F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과 모양하고 아이폰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도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그러니까 애플의 창업자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와 같이 창업을 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물론 스티브 잡스처럼 돈이 뭐 좆대로 넘어가고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스티브 잡스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무조건 슈퍼리치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거에 딱 걸맞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진님? 전 조금 생각해보고 자, 하진이가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책을 못 읽었다 그러니까 준이야, 하진이에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네. 어. 그리고 그럼 지석투님?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말하셨던 그 스티브 워즈니악, 근데 스티브 맞나? 워즈니악?
네. 그 워즈니악이 가장 내 인상 깊었는데 이게 이 책에 나왔던 해피리치라는 이거 주제랑 가장 잘 맞는 사람 못했어요. 네. 이게 스티브 잡스처럼 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어느 정도의 네 해피리치라는 이 책에 주장하는 그런 걸 이룬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네, 가장 그 인상 깊은 사람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원님. 는 이쪽에 이름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투자로도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예술을 되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복을 또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예술은 미술이라는 거 모르겠지만 음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음악 예술을 사랑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 이제 그 되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좋아요. 뭐 저는 모함마드 유누스라는 분을 뭐 이 책 전에도 이렇게 알고 있던 분이었었는데 그라민 은행을 설립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삶의 기반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본인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나마 그 불행에서 행복의 길로 이끈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 유누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했는데 그 저는 존 메리웨더라는 그 에?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인데 그 경제학자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책에 파이어족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파이어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를 그냥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하고 조금 그게 조금 옳다는 생각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한 직장을 평생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2의 인생을 다른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되게 그러니까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 직업만,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직장을 다니실 때 이것에 완전히 다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는 못하는 것처럼 첫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파이어족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할게요. 제가 파이어족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빨리 3, 40대 퇴직을 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파이어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되게 많이 모아놓고, 그거를 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지석원님. 파이어족이 막 돈을 제가 봤을 때 확 벌어가지고 이제 빨리 은퇴를 하는 이제 젊은이들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막 고생을 해가면서 돈을 그 벌어 모아서 은퇴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뭐야 자신이 이제 여생 동안 그거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진짜로 많이 돈을 불렸다고 해도 사람은 이제 일 없이는 지루함 때문에 좀 못 배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일을 찾게 될 것 같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복한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투님. 그게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제 옛날에는 뭔가 그렇게 완벽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그런 것이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이게 결국에는 돈이
충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20, 30대 때 뭐 돈을 다 번 다음에 그 일생을 살려고 그 4% 그걸로 일생을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나중에 찾게 되지 않을까 직업을. 근데 그런 직업을 찾는 게 그런 네, 자기 삶의 후반부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네,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여유롭 그냥 계속 조금씩 일하면서 그냥 네, 파이어족처럼 솔직히 말해서 파이어족도 그 남은 여생도 그렇게 돈 펑펑 부르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대출 이자 받으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돈 벌고 그냥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아, 저 그 파이어족이 그 물가가 그 오르면서 벌어도 돈이 그, 그 생명도 엄청 늘어났고 지금 120살 시대인데 그래서 그 30대 때 다 모은다고 해도 4배는 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 아까 앞에 사람들 말처럼 일을 다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이 책의 저자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기 싫다. 그래서 뭐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럼 돈을 많이 부지런히 모아두면 그럼 일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게 이제 그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파이어족 일이 돈을 벌기만 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고 파이어족을 그렇게 일과 돈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파이어족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아니면 그 전에 너무 이렇게 협소한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고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수단이 측면이 있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 무료해져 버리는 또는 일을 통해서 보람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일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 파이어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 파이어족에서 일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너무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메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매여 있지 아니하고 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바라는 삶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들 그 일이 어떤 일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서 어쨌든 자기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방향이라면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책에서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막 지금의 삶을 막 너무 이렇게 옥죄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파요족도 하나의 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냥 파요족이 아니라 그냥 나는 천천히 그냥 즐기면서 뭐야 그걸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살아가겠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 열풍이 사실은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 버는 걸 잘 벌어서 투자를 잘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금융 투자를 잘하던 부동산 투자를 잘하던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뭐해? 돈이 나오게끔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굳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산다는 거야. 뭐 여행하며 살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만난 분 중에는 말 그대로 건물주야, 건물주. 그 온룸 뭐 4층짜리 온룸 그 저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세가 나와. 그 세가 이제 뭐 한 달에 뭐
몇백 아니면 뭐 천 단위가 나와. 그러니까 그 분은 이제 그것만 뭐 하는 거야? 그거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업체 두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여행 다니는 거야. 그리고 가끔 뭐 중간중간 연락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이제 뭐야? 좋은 것처럼.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그 건물이 나 대신에 뭐 해주는 거야? 이 일을 해주는 거야. 쓰는 또는 거지. 어떤 사람은 편의점 사장님도 종류가 두 가지야. 하나는 생계형 편의점 사장님은 자기가 직접 뭐 해야 돼? 편의점 가가지고 가게를 자기가 지켜야 돼. 근데 자기가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생 한 두 명 고용해가지고 자기도 한 8시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더 시키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못 가면 자기가 땜빵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편의점 사장님이 계셔. 근데 또 어떤 분은 편의점을 한 10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은 다 아르바이트 직원들한테 다 뭐하고 맡기고 자기는 그 관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 어디다가 편의점을 낼 건가. 그런 거만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편의점에서 돈이 뭐하도록 나오도록. 그래서 시간에서 뭐하는 자유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좋은 이유가 직원들이 일을 해서 직원들이 뭐야 돈을 벌어다 주는 거잖아. 그럼 사장님은 그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잖아, 자기가. 근데 이제 그거는 사장님의 그런 모습만 봐서 인 거지. 근데 그 사장이 또 이제 그 회사를 뭐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 직원은 퇴근 있지만 사장은 뭐가 없다? 퇴근이 없다. 그러니까 사장은 음, 출근도 없지만 뭐도 없는 거야? 세금도 없어. 퇴근도 없는 거야. 퇴근도 없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뭐야? 그 회사 걱정을 하는 거지.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근데 직원들은 일단 뭐 하면 퇴근하면 뭐야? 자기가 회사 걱정 뭐 이런 걸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오프잖아. 거의 안 하죠. 그리고 그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하면 돼, 직원은? 그냥 나가면 되죠. 자기가 그런 건 다른 되죠. 회사 가면 되잖아. 근데 사장은 그 회사 망하면 자기 망하는 망하는 거죠. 거지. 망하는 거라.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장의 달콤한 모습만 보기에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하게 하라? 일하게 하라. 이런 부분 되는 거야.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또 하나의 방법은 뭐야? 건물주 하는 것도 그 세입자 들이고 내보내고 또 그 건물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뭐야?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예 뭐 돈이 돈을 벌게 하겠다. 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야? 투자. 그 금융에 투자해 놓고 그럼 돈이 돈을 벌어. 즉 어떤 그 준이가 사장인데 내가 준이 회사에다 뭐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그럼 준이가 사업 열심히 해서 나한테 뭐 할 거라는 거야? 먼저 투자금을 갖다 줄 거야. 배당을 줄 거 아니야. 투자금을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러니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라고 해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첫 번째,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 돈이 있어야 돼.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내가 준이한테 투자했는데 준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날려먹을 수 있잖아. 네, 투자를 제대로 잘 못했을 경우에. 그렇기 그죠.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자고 난 내 몸뚱이 갖고 뭐 하겠다? 먹고 살겠다. 알겠다. 나 근로소득. 내가 피땀 흘려 일한 만큼 난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해서 어떤 때는 이게 이른바 근로소득이 강조되는. 근데 이제 이 근로소득이 싫다는 거잖아, 파이오족은. 응? 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돈 버는 거도 내가 일한 거를 사장님이 가져가지. 내가 일한 거를 그 주주들이 가져가지. 내가 10을 일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왜 나는 5, 6밖에 못 받냐는 얘기야. 내가 10을 했으면 내가 10을 내가 다 갖고 싶다는 거야. 어?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산소득을 뭐 할 거냐, 사업소득을 할 거냐, 근로소득을 할 거냐,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가 셋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다 뭐해? 다 같이 할 수, 선택해도 되죠.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벌어갈 것인 건가, 또 그것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 장단점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파이오족이라는 부분들이 난 일 안 할 거가 아니라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돈으로 뭘 사라? 행복. 시간을 사라. 시간. 돈으로 시간을 사라라고. 즉 내가 가사 도우미를 들여서 청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면 1시간 드는데 가사 도우미한테
돈 뭐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청소하면 그 1시간 동안 난 청소 말고 난 뭐해?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지 않냐. 원하는 걸. 그러려고 돈 벌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해? 난 청소가 뭐예요? 재밌어. 재밌어요. 난 청소가 좋아요. 하면 청소 그 자체도 행복이라는 거야. 꼭 청소를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못 맡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나.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도 벌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결국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뭘 해야 행복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버는 일,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던가 아니면 그 삶에서 잘 배분하던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롤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도 이제 롤 모델이라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 책에는 다들 뭐야 잘 나가는 사람들 롤 모델로 나왔어. 근데 그 그쵸. 잘 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 인구가 80억 명인데, 어떻게 이 잘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롤모델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사실은 그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고, 롤모델들이 너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롤모델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롤모델 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저 정도의 삶이라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이 사람들이 지금 책에 쓰여진 이 모습 외에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모습도 함께 있다는 거야. 우아한 백조의 모습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열심히 뭐하는 물에 안 깡치는 빠지기 다리. 위해서 헤엄치는 그 다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그 헤엄친 다리를 안 보고 그 우아한 백조의 모습만 보고 있다라면 그건 우리가 백조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가까운 롤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좋은 모습 외에 그 뒷모습들, 그것도 여러분이 함께 알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다음 하요. 해. 네, 저는 밸런스 게임에 그 70쪽의 밸런스 게임으로 행복한 지옥 대 지루한 천국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를지 궁금한데, 저는 지루한 천국을 고를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행복한 지옥을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 그 지옥이라는 게 그 경쟁하고 힘든 사회를 말하는 건데, 그럼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 불행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지루한 천국에서 행복한 걸 가르치면, 행복한 걸 가르치면, 행복한 지옥보다 더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지석 원님? 행복한 지옥을 고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루한 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극을 좀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옥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아,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고 맨날, 그러니까 막 악마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행복하다는 것도 행복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저는 하나를 고르자면 행복한 지옥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아무리 환경이나 그런 게 안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나 그런 게 안 좋아도 내가 행복하면 그래도 사는 데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지석 수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행복한 지옥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지루한 천국은 이게 너무 뭐 하루하루가 똑같고 뭐 이런 거는 네, 좀 별로 같고, 그리고 행복한 지옥, 아까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자기가 행복하면 이 환경이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시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선생님, 네, 준이가 아까 행복한 지옥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들, 특히 이제 캐나다 사람이라던가 북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행복한 지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나다나 북유럽에 갔을 때 지루한 천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느냐? 자, 한국은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에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노래하고 춤추고 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놀 수 있어. 뭐 PC 게임하고 만화 보고 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놀 수 있어 한국은. 자, 그러면 그렇게 놀 수 있으려면 누군가는 그 시간에 편의점을 지켜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 시간에 택시 운전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 시간에 노래방 뭐 저기를 청소를 하고 그 업장을 지켜야 되잖아. 즉 야간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야간 노동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밤에 일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야? 응?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게 뭐냐고. 불행한 거죠. 그게 지옥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즐기고 놀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한 거야? 행복한 거지,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나뉘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쓰고 놀기 좋다는 거야, 한국이. 그래서 행복해.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뭐야? 즐길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남 즐기는 걸 자기가 뭐 해야 돼? 서비스해야 돼. 뒷받침해야 돼. 그러니까 죽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지옥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야.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마다 나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토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해. 지옥이야. 근데 일요일만은 자기도 나가서 또 뭐 한 거야? 밤새 놀잖아. 그래서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이 더 많은지 행복한 시간이 더 많은지 사람마다 그게 또 뭐해? 달라지는 다른 거죠. 달라지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 사회예요. 자, 캐나다 가면 저녁 7시, 8시, 물론 이제 아주 번화한 다운타운은 안 그렇지만 대다수의 도시는 저녁 7시, 8시 되면 뭐 한다는 거야? 다 볼 거죠. 영업이 다 끝난다는 거야. 그 영업이 다 끝나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 있어 없어? 맞죠. 없어. 그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서 같이 쉬어. 근데 반대로 돈 있어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놀지를 못해. 흥청망청 소비를 못해. 그냥 저녁 되면 당연히 그냥 뭐야? 가족과 함께야.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뭐 하면 행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어?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아유 가족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농담을 해. 뭔가 나와서 뭐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점에 있어서 이른바 역동성 있는 한국 사회. 어? 돈 있으면 뭐든 될 것 같은 그런 한국 사회. 이런 사회가 아주 그 다이내믹하고 아주 좋다, 재밌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 사회에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뭐해? 지루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막 짜증나. 그런 그 부분들인데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는 나의 그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노동권도 중요시 여기는 거야. 내가 밤늦게 일해서 건강을 해치고 일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뭐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요일 날 우리 휴일 날 우리는 신났지만 놀이공원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근무해야 되잖아. 백화점 직원도 일요일 날 근무해야 되잖아. 근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같이 셧다운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는 사회를 살 건가, 그렇지 않은 사회를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 사회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의 문제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아, 그래. 뭐야, 지옥이면 남들 지옥이면 어때?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내가 하기 우리 지난번에 그 뭐야 윤리야 그 책에서 했잖아. 내가 하기 싫으면 뭐 남들도 남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뭐 내가 돈 갖고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뭐 그냥 공짜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즐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님, 어, 아니, 하주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밸런스 게임 3번 아까 지성이가 말했던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음, 지성이가 해가지고 밸런스 게임 2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밸런스 게임 2번에 보면은 그 시간과 돈에 관해 가지고 나오는데 얘기가 돈을 버는 시간과 시간을 버는 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냐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저는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시간을 지불하고 돈을 얻을 건지 뭐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얻을 건지 뭐 이 정도 얘기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랑 시간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부자 슈퍼리치가 아니면은 돈을 버는 시간과 시간을 버는 돈 중에서는 시간을 버는 돈을 버는 시간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시간이라기보다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저는 돈을 버는 시간이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석씨. 아, 지석. 네. 어차피 저는 그 시간을 버는 돈을 선택할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시간을 버는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지만 보통 일상에서는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우리 시간을 사내기 위해서 엄청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 것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단은 돈을 버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질문 자체가 뭐가 더 의미 있는지예요? 아니면 뭐가 더 좋은 거 같은. 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쪽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일단은 둘 다 무조건 필요한 건 맞지만, 근데 나은 거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시간을 버는 돈이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간은 보통은 물론 자기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일을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많이 맞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저도 시간을 버는 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님. 저는 저도 시간을 버는 돈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벌어서, 물론 물건 같은 걸 사도 좋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청소를 하기 싫으면 그래도 돈으로 청소를 불러도 되고,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버는 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뭐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KTX를 타고 서울에 가면 1시간에 갈 수 있는데 돈을 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궁화호라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타면 2시간이 걸리고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리고 대신 돈은 한 12,000원 정도로 KTX의 절반 정도의 비용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에 갈 거냐? 아니면 KTX 타고 서울에 갈 거냐? 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 1시간 정도에 만 몇천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12,000원을 더 내고 난 1시간을 이동하는 시간 1시간을 나는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놨어, 기꺼이. 근데 요즘에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어.
대표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면 더블이야, 더블. 평소에 5만 원을 줬다. 그럼 휴일에 근무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뭐해? 휴일날 나가서 그 그렇죠. 돈을 번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은 더블 준다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 그게 이제 차이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좀 빈곤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절대적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뭐야? 바뀐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대신 줄을 서주는 그런 음, 앱이 있잖아. 그럼 내가 돈 내면은 그 사람이 나 대신 가 줄을 서주는 거야. 그럼 나는 돈을 지불하고 난 시간을 뭐 하는 거야? 버는 거란. 제가 보는 수도 그런 있고. 그 시간을 파는 그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뭐 사실은 뭐 배달도 마찬가지잖아. 원래 내가 거기 가서 그지? 갖고 와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근데 내가 뭐 하면 배달비 3천 원, 배달비 5천 원 부담하면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뭘 사는 거야?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뭘 더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요 얘기는 사실 아까도 앞에서 했었지. 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어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 건가? 그러니까 뭘 하며 보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채워 나가는 것들.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들 중에 하나고. 어? 뭐 또 다른 뭐 행위를 하는 것들도 하라고 그런 점에서 그것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쌤은 그동안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을 좀 인색하지 않았나 그 돈을 소비하는 거를 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쌤 입장에서 굳이 변명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어쨌든 쌤 입장에서는 나는 무궁화 타고 가는 2시간 동안 나는 책 읽으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어? 전혀 나는 그 시간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럼 난 차라리 그 KTX비 아낀 돈으로 난 책을 한 권 사서 거기도 난 그 책을 읽고 난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책 읽나? 집에 일찍 와서 집에서 책 읽나? 나한테는 뭐 특별히 뭐야? 차이가 차이가 없기 없다.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난 또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뭐 세비 휴가 기간이 짧은데 어디 해외에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돈을 더 들이라도 여행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런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뭐 선택한다던가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그 요소를 잘 분석을 해서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우선 가치, 나는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건가?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지석, 또, 다 했어? 어. 자,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라는 책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다음 주가 뭐야? 다음 주가 우리 글쓰기, 글쓰기. 야, 네. 자, 그럼 선생님이 글쓰기 숙제 뭘 낼 것 같아? DNA 탐정이요? 뭐라고 지석아? DNA 탐정인가? 에? 아니, 글쓰기 숙제, 다음 주에. 자, 다음 주 글쓰기 과제는 뭐냐면 에세이 쓰기입니다. 에세이 일단 기본적으로 글 장르는 에세이입니다. 수필이라 하면 특정한 형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네. 주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돈입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온 십몇 년의 삶 속에서의 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도 괜찮고 어? 그것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질 건지, 내 인생에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책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을 써도 됩니다. 돈을 난 이렇게, 인생에서 돈을 난 이렇게 규정한다. 또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돈에 관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봐도 좋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서 난 돈을 얼만큼 어떻게 벌 거고 그 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거고 그런 전반적인 여러분이 뭘 짜보는 거 한번 플랜 계획?
돈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 계획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의 계획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에세이라는 수필이라는 것들이 원래, 특정한 뭐 주제 없이,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필이기 때문에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커다란 주제는 뭐다? 커다란 주제는 돈. 돈. 돈이요. 아, 저, 돈이 그거 말이. 그래서 이번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올해 글을 쓴다는 건 뭐 이렇게 글 쓴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이야,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그 주제에 대한 글감에 대한 고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돈에 대한 욕망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동안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모님들이 다 풀 서비스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모님의 풀 서비스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여러분에 대한 돈에 대한 서비스가 부모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기꺼이 해줘야 되는 의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뭐가 꼬리표가 달릴 수도 있어. 나중에 청구서로 돌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음 주 글쓰기 숙제와 관련해서. 지석이 없고, 지석투도 없고, 준이는, 없어요. 하진이는, 하진아, 저도 없어요. 질문 없어?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바로 여러분이 쓰는 돈에 대한 에세이를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